표창원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일단 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 물갈이, 인적 쇄신의 물꼬는 터졌다. 그런데 정작 그만둬야 될 사람들은 저런 선언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도 또 출마하려 하고 있고, 과연 두 의원은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정 그만두겠다면 차라리 험진 대구 경북에서 출마를 해달라.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민주당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까? 김영환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내가 내년 총선 때 저는 20대 국회 때 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저는 총선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죠. 예.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표창원 의원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또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그런 의원들이 앞서서 불출마 선언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탈하고 충격을 받는 그런 느낌인데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는 이제 이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협상도 해야 되고 내년 총선이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치러질지가 상당히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안들을 다루느라고 지금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당에서도 지금 사실 이 두 의원이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환멸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하면서 불출마 선언했는데 다른 당 분위기는 또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통령 지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 관련한 주제로 넘어갔는데 말이죠. 표창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8시 뉴스에서도 다 이야기가 나갔습니다만 표창원 의원이 왜 불출마하기로 선언을 했는지 이미 현장에서 나갔던 이야기가 SBS 뉴미디어 팀의 비디오 먹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다 나갔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느낌으로 이미 왔어요. 근데 법사위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았고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그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박근혜 정권 때 공정 정의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표창원 의원과 이철희 의원은 공통점이 있지요. 이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대중적인 지명도가 있었고 또 의정 활동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남다른 표현을 했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소식껏 의정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당내에서 제대로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사정들을 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총선을 불출마를 고민했던 과정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런 결정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정당 내에서 자기 정당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는가라는 문제를 저는 항상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조국 장관 문제를 계속 옹호하고만 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기존의 우리 지도부의 선택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런 속에서 저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조국 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거의 집권당에서는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한 3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청와대의 방침대로 당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법사위에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저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얘기.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정치인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고 자기가 속한 정당을 먼저 변화시키는 노력,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대중으로부터 평가받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안 했던 건 아니겠죠. 역부족을 느꼈으니까 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자유한국당 쪽이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고 특히 탄핵 지난 이후에 제 기억에는 몇몇 의원들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기자들이 여당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 나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아직 지역구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뭔가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요. 제가 뭐 요즘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한국당 내 의원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예를 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당시 사무총장을 김용태 사무총장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물갈이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몇 사람들은 물러나시도록 하는 그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가 다음 총선을 어떠한 전략과 원칙하에서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공천의 혁신은 누가 하냐? 당 지도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저항이 오더라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공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 전혀 한국당 지도부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라고 봐야죠. 황교안 대표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당내 정치인들이 친박계의 인사들이다. 친박 핵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의지라기보다는요. 어떻든 전체적으로 당의 의사 구조나 주요 당직의 친박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주변에도 과거에 친박 활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당 내에서 과거의 소위 이제 이 진영, 계보의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예,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이 정치권의 물갈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권은 물갈이를 인적 쇄신을 총선의 하나의 전략 키워드로 항상 내걸고 또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지지 정당을 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갈이라고 반드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안 갈리는 것도 문제인 거죠.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 한 3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조국 사태가 저는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는 똑같을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분노감을 더 키워줄 수 있겠지만 여당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조국 한 사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세대 교체에 관한 논쟁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쟁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음 선거에는 굉장히 크게 이 부분이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56세인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86 이상 세대가 83%가 뭐 그렇고 40대 국회의원 이하 국회의원 다 합쳐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기형적인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 인적 구성을 볼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교육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교육에 관한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공감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에는 뭐 쇄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로 또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꼭 젊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우 하원 같은 경우는 매 2년마다 하원 의원들을 뽑는데 20대부터 80대까지 20몇 선, 뭐 30선 이런 의원들도 있고 또 초선
재선 3선 20대, 30대 초반의 의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못 보라는 법은 없겠지요. 내년 총선 때 결국은 그 결과는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